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 자, 이번 시간에는 한국지리 4-1단원 촌락의 변화와 도시체계 단원의 문제 16개를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선생님 교재는 72페이지부터입니다. 자, 먼저 1번입니다. 전통 촌락 입지에 관해서 정리한 내용 중에 적절하지 않은 걸 고르는 문제입니다. 자, 첫 번째 나오는 게 범람원의 자연제방인데요. 이 범람원의 자연제방은 모래와 자갈 같은 퇴적물 크기가 큰 물질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침수 시에 물이 빨리 빠지죠. 배수가 잘 되기 때문에 피수에 유리하다. 자, 그래서 취락이 입지한다 하는 기억의 설명은 맞는 설명입니다. 자, 두 번째, 구릉지의 남향사면. 자, 남향사면은 북쪽에는 산이 있고 남쪽은 햇볕이 비칠 정도로 탁 트여져 있는 곳을 우리가 남향사면이라고 하죠. 그래서 일조량이 풍부하고 뒤에 북쪽에 산이 있기 때문에 북서풍을 피할 수 있다 하는 니은의 설명 맞습니다. 자, 해안의 용천대라는 세 번째 나와 있는 건 이제 제주도와 관련된 내용이고요. 자, 제주도의 해안의 용천대 같으면 물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용수를 획득할 수 있기 때문에 취락이 입지하는 거죠. 풍수해를 줄이기 위해서 취락이 입지하는 게 아닙니다. 자, 정답은 3번이고요. 자, 네 번째 여권 취락은 주요 도로상의 교통요지, 그래서 도로교통의 요지에 해당되는 곳들에 이제 역원이라는 전통 지명이 붙죠. 그래서 리을도 맞는 설명. 자, 미음의 방어치락은 국방상의 요충지, 그래서 군대가 조선시대 때 주둔했던 곳들에 붙여지는 취락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죠. 자, 2번으로 갑니다. 자, 전통 촌락 유형의 일반적 특성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골라보겠습니다. 자, 먼저 나를 먼저 볼게요. 나는 지금 여기에 집들이 다닥다닥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가옥 밀집도가 높은 촌락을 우리는 집촌이라고 하죠. 집촌. 자, 가는 상대적으로 집들이 조금씩 떨어져 분포합니다. 그래서 분산되어서 가옥이 입지하는 촌락을 산촌이라고 하죠. 그래서 가는 산촌, 나는 집촌입니다. 자, 먼저 기억에 가는 밭농사나 과수원 지역에서 주로 나타난다. 자, 벼농사를 하는 지역 같으면 협동노동이 필요하기 때문에 나와 같은 집촌 형태를 보이게 되지만 밭농사나 과수원 지역 같으면 협동노동의 필요성이 떨어져서 각자 집들이 좀 따로 있는 산촌의 형태를 띠게 되겠죠. 그래서 기억은 맞는 설명이고요. 자, 니은의 혈연 중심의 동족촌은 집들이 모여 있는 곳에서 나타나므로 집촌의 유형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기억 니은 1번이고요. 협업 활동이 용이한 곳은 당연히 집이 모여 있는 집촌일 거고, 자, 리을의 가옥과 경지의 결합도 같으면 산촌은 자신의 밭이나 과수원과 집이 같이 분포한다면 집촌은 집들이 한 곳에 모여서 입지하기 때문에 나의 논과 그리고 나의 집이 많이 떨어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옥과 경지의 결합도는 산촌, 가 쪽에서 더 높게 되겠죠. 자, 정답은 1번입니다. 자, 3번으로 갈게요. 자, 가를 보시면, 자료의 가를 보시면 특정 장소의 가옥이 밀집하여 분포하는 촌락이라고 했으니까 가는 집촌이고요. 자, 그리고 나는 가옥이 서로 어느 정도 거리를 유지하면서 흩어져 분포한다고 했으니까 산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기억부터 볼게요. 가는 집촌은 협동노동의 필요성이 큰 벼농사 지역에 주로 분포한다. 자, 맞는 설명이고요. 자, 그리고 동족촌은 집촌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니은은 틀렸습니다. 자, 가옥과 경지의 결합도는 산촌 쪽에서 높다고 했죠. 그래서 가가 낮고 나가 높다 하는 디귿의 설명 맞고요. 자, 마지막 리을에 경지 규모가 협소한 산간 지역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밭이 많기 때문에 집촌보다는 산촌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나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하는 리을의 설명까지 맞습니다. 정답은 기억 디귿 리을 4번입니다. 자, 4번 문제로 갈게요. 자, 가마는 각각 두 도시를 짝지은 것이다. 가마에 해당하는 탐구주제로 적절하지 않은 걸 골라보겠습니다. 자, 먼저 가에 표시한 두 곳을 확인해 볼게요. 자, 가에 표시한 두 곳이 여기랑 여기입니다. 자, 확대한 지도에서 서울 북서쪽에 하나, 바로 남서쪽에 붙어있는 요 두 도시인데요. 이 두 도시 같으면 위성도시의 성격을 가지고 있겠죠. 그래서 1번 선택지 보시면 대규모 주택 공급 이후 서울로의 통근자 수 변화. 당연히 이 두 도시 같으면 서울로의 통근자 수가 증가를 했겠죠. 맞죠? 주택 공급 이후에. 그래서 왜냐하면 두 도시가 서울에 붙어져 있는 위성도시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1번은 맞는 설명이고요. 그래서 이 두 도시가 서울 북서쪽의 고양과 서울 남동쪽에 위치한 성남 요 두 도시죠.
대표적인 1기 신도시로 개발된 위성도시 둘입니다. 자, 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로 표시되어 있는 두 곳이, 자, 먼저 첫 번째가 여기 원주가 있고요. 자, 두 번째가 여기 서귀포가 있네요. 제주도 서귀포. 자, 선택지를 보시면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이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라고 했습니다. 자,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해서 개발하는 도시, 이런 도시를 우리는 혁신도시라고 하죠. 혁신도시. 자, 원주, 서귀포 둘 다 대표적인 혁신도시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2번의 설명 맞습니다. 자, 세 번째, 자, 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에 표시한 두 곳이 지금 전라북도 익산이 있고요. 자, 그리고 경상북도 경주 두 곳이 있네요. 자, 3번 선택지 보니까 도청 이전이 지역 발전에 미친 영향이라고 했습니다. 자, 익산은 전라북도죠. 전라북도 도청은 전주에 있습니다. 자, 그리고 경상북도 도청은 경주에 있지 않고 안동에 있어요. 그래서 둘 다 도청이 있는 곳은 아니죠. 맞죠? 그래서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라를 볼게요. 자, 라는 지금 표시되어 있는 곳이 구미, 자, 그리고 광양 이렇게 두 곳이고, 이 두 도시가 대표적인 이제 공업 도시들입니다. 자, 구미하면 이제 전자산업. 자, 나중에 우리 공업 파트에서 배우겠지만 구미는 전자산업. 자, 광양은 이제 제철산업이 발달한 곳이에요. 자, 그래서 정부의 공업 육성 정책으로 인한 도시의 발달. 두 도시가 대표적인 이제 공업 도시. 자, 들이기 때문에 자, 4번도 맞는 설명이죠. 자, 그리고 자, 마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에 표시되어 있는 곳이 강원도 태백. 자, 그리고 나머지 하나가 충청남도 보령. 요 두 곳이고, 요 둘 다 과거에 탄광촌이었기 때문에, 자, 석탄산업 합리화 정책 이후 탄광이 폐광이 되면서 나타난 어떤 변화 모습들과 관련된 내용이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 두 도시는 대표적인 폐탄광촌이었다. 그래서 이 두 도시 같으면 이 폐탄광촌을 활용한 관광시설들이 있습니다. 자, 제일 대표적인 게 이 두 도시가 모두 석탄 박물관을 가지고 있는 두 도시예요. 그래서 옳지 않은 거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자, 경상북도의 도청은 자, 선생님이 어디 있다 그랬죠? 경주에 있지 않고 경북도청은 자, 안동에 있고요. 자, 그리고 전라북도 도청은 자, 익산에 있지 않고 전주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3번 되겠네요. 자, 5번으로 가겠습니다. 그래프의 나 지역에 대한 가 지역의 상대적 특성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엄청 쉬운데요. 자, 가나가 어느 지역인지 찾지 않더라도 답을 고를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가를 보시면 논, 밭, 요 두 개 비중이 거의 90% 됩니다. 근데 나는 상대적으로 공장 용지나 대지, 요 대지는 주거용 및 상업용 건물을 짓는 데 활용하는 땅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공장 용지나 대지 비중이 높은 쪽이 이제 도시가 되겠죠. 그래서 어느 지역인지 연결 못 하더라도 가가 더 농촌에 가깝다, 나가 더 도시에 가깝다 라고만 생각해서 문제를 푸셔도 되는 겁니다. 가 지역의 상대적 특징을 골라라고 했으니까 답을 고르시면 너무 쉽게 3번이 나오죠. 전체 농가 중 농가 비율이 높다 하는 3번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일단 지도의 두 지역을 공부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확인을 해볼게요. 자, 먼저 부산의 바로 북쪽에 위치한 이곳이 양산입니다. 자, 대표적인 부산의 위성도시고요. 그러면 가하고 나 중에 양산은 이제 나에 해당이 되겠죠. 자, 그리고 여기 왼쪽에, 자, 서쪽에 표시되어 있는 이곳은 자, 산청이란 곳입니다. 자, 산청. 자, 이름을 몰라도 상관없어요. 그냥 산청이란 이름은 우리가 몰라도 상관없고, 단 여기가 양산보다는 더 시골에 가까울 거기 때문에 가로만 찾아주시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정답은 너무 쉽게 3번이라고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겁니다. 자, 6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지도에 표시된 세 지역의 의료기관 수를 나타낸 것이다.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자, 그리고 가나는 의원과 종합병원 중에 하나라고 했습니다. 자, 의원은 동네마다 있는 고칠 수 있는 병이 몇 개 없는 자, 작은 병원이 의원이고요. 자, 종합병원은 우리 뭐 대학병원 그리고 뭐 큰 수술하는 우리가 말하는 알고 있는 그 종합병원이잖아. 그러면 둘 중에 당연히 전체적인 개수가 많은 게 의원입니다. 그래서 가하고 나 중에 A, B, C 지역을 찾지 않더라도 나가 의원이고 개수가 많은 나가 의원, 개수가 적은 가가
종합병원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가나만 찾은 상태에서 4번하고 5번 선택지를 먼저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4번입니다. 나는 의원은 병원보다 의료기관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간 범위가 넓다. 자, 의원은 개수가 많다는 건 그만큼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간 범위가 좁다는 거죠. 그래서 4번 틀린 거죠. 맞죠? 자,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간 범위는 누가 더 넓다? 병원이 의원보다 더 넓고 가장 넓은 건 당연히 종합병원이겠죠. 자, 5번을 보겠습니다. 가는 나보다 최소 요구치가 크다라고 했는데 이 최소 요구치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병원 같은 의료기관도 우리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죠. 그래서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곳을 우리는 중심지라고 합니다. 근데 이 중심지가 유지되기 위한 최소한의 수요를 우리가 최소 요구치라고 해요. 그러면 종합병원하고 의원 중에 종합병원인 이 가가 규모가 훨씬 큰 병원이기 때문에 이 병원이 유지되기 위해서, 망하지 않고 유지되기 위해서 필요한 수요는 의원보다는 훨씬 많겠죠. 그래서 가는 나보다 최소 요구치가 크다 하는 5번의 설명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가, 나만 잘 찾아도 답은 5번 고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우리 ABC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도에 표시된 세 곳을 아셔야 되는데 먼저 대구가 있고요. 자, 그리고 구미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약간 생소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대구랑 구미를 알면 A, B, C를 고르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중에서 대구가 광역시급의 큰 도시이기 때문에 모든 의료기관이 가장 많은 도시가 바로 대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C가 대구가 되겠죠. 자, 그리고 구미랑 저 이름 모를 저 지역을 비교한다 그러면 구미는 그래도 공업이 발달한 도시,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인구가 많은 도시고 저 물음표로 찍혀 있는 곳은 상대적으로 농촌이란 뜻입니다. 자, 그러면 구미를 B로 고르고, 자, 종합병원 없고 의원도 19개밖에 안 되는 저기를 우리가 물음표도 찾은 저곳으로 고르시면 돼요. 자, 여기는 이제 의성이란 곳인데 의성이란 이름을 모르더라도 A, B, C는 우리가 충분히 고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1번 선택지를 볼게요. A는 구미가 아니고 B가 구미고요. 자, 2번에 B는 C보다 인구가 많다. 자, 인구는 C, 대구가 가장 많죠. 그리고 중심지의 기능 수는 당연히 대구가 종합병원, 병원, 의원 다 A보다 많잖아요. 그래서 C가 중심지 기능수가 더 많아야 됩니다. 그래서 1번, 2번, 3번 다 틀렸습니다. 정답은 5번입니다. 자, 7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는 도시 순위와 인구 변화에 관한 것이다. 이에 대한 옳은 설명. 자, 왼쪽은 1975년과 2015년의 도시 인구 순위가 나와 있습니다. 자, X축은 순서대로 나열한 거고 순위대로, 그리고 Y축은 인구 규모, 인구 수를 이렇게 읽어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 같으면 이렇게 읽는 겁니다. 1975년에 1위 도시는 서울이고 서울의 인구는 700만 명. 그리고 2015년에 1위 도시 여전히 서울이고 서울의 인구는 1000만 명, 이렇게 읽어주시는 거죠. 자, 그리고 오른쪽에는 총 인구와 10대 도시 인구의 합이 두 개의 연도에 걸쳐서 나와 있습니다. 자, 먼저 기억부터 확인해 볼게요. 종주도시로서 서울의 지위는 유지되었다. 종주도시로서 지위가 유지된다는 의미는 서울이 1위 도시잖아요. 1위 도시의 인구보다 1위 도시의 인구와 그리고 2위 도시 부산의 인구를 비교했을 때 서울의 인구가 부산 인구보다 2배 이상 많으면 종주도시로서 지위를 유지하는 거죠. 그래서 종주도시로서 지위가 유지된다는 조건은 1위 도시 인구가 2위 도시 인구보다 2배가 많으면 종주도시로서 1위 도시인 서울의 지위가 유지가 되는 겁니다. 자, 1975년 2배가 넘네요. 맞죠? 자, 부산 인구는 200몇만인데 서울은 700만이니까. 그리고 2015년에도 부산 인구는 한 300몇만인데 서울은 1000만 명이잖아요. 그것들이 다 3배 이상이 되기 때문에 자, 기억은 맞는 설명입니다. 자, 니은에 10대 도시 중 수도권에 위치한 도시수는 2015년이 75년에 비해 많다. 요거는 이제 세보셔야 되겠죠. 자, 먼저 2015년을 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5년 자, 서울 하나 있고요. 그리고 인천 있습니다. 그리고 수원 있고 고양 있네요. 그래서 4개. 자, 1975년을 볼게요. 자, 서울, 인천, 그리고 성남 3개네요. 자, 75년에는 3개. 그래서 2015년이 1975년보다 수도권에 위치한 도시수가 많다 하는
니은의 설명도 맞습니다. 정답은 1번이죠. 자, 그리고 디귿을 볼게요. 자, 총 인구에서 10대 도시 인구 합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5년이 1975년에 비해 낮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총 인구에서 10대 도시 인구 합이 차지하는 비중은 여기 있습니다. 1975년 같으면 총 3,500만 명 중에 1,500만 명 정도가 10대 도시에 살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50%가 채 안 되죠. 자, 2015년은 5천만 명 중에서 2,500만 명이 10대 도시에서 삽니다. 그러면 2015년이 한 50%가 되기 때문에 1975년에 비해서 더 높은 거죠. 그러면 디귿은 틀린 거고요. 자, 리을에 6대 광역시 중 1975년에 비해 2015년 인구가 가장 많이 증가한 도시는 부산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6대 도시라고 하면 6위까지만 보시면 되는데, 인구가 가장 많이 증가한 도시는 부산은 요거 100만 정도밖에 증가 안 했지만, 자, 서울 같으면 300만 증가했죠. 자, 그리고 인천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순위까지 올랐고 한 200만 이상도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 인천 같은 도시가 부산보다 인구가 더 많이 증가했기 때문에 인구가 가장 많이 증가한 도시는 부산이 아니죠. 자, 그래서 리을도 틀렸습니다. 자, 정답은 1번 기억 니은입니다. 자, 8번으로 갈게요. 자, 우리나라 도시의 인구 규모와 순위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오늘 설명, 자, 보기에서 골라보겠습니다. 1960년, 85년, 2010년, 자, 세계 연도에 12위 도시까지 지금 나와 있습니다. 자, 먼저 기억부터 보도록 할게요. 1960년 대비 2010년에 6대 도시 중 인구 증가율이 가장 높은 도시는 서울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서울의 인구 증가율을 계산해 보면 서울이 약 250만에서 약 1000만 조금 안 되는 수준까지 간 거예요. 그래서 서울은 인구 증가율이, 자, 250만에서 그냥 약으로 할게, 계산하기 좋게 1000만 명으로 늘어난 겁니다. 그럼 인구 증가율은 약 4배의 인구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 거죠. 서울은. 맞지? 자, 그런데 서울보다 인구 증가율이 높은 도시가 있다면, 자, 기억은 틀린 거죠. 자, 선생님 한번 찾아볼게요. 자, 인천을 볼게요. 자, 인천은 1960년에 인구수가 40만이었습니다. 인천은 40만 명. 자, 현재는 몇만 명이 됐나? 2010년에는 약 270만 명 정도가 되었네요. 그러면 270만을 계산하기 좋게 한 280만으로 잡으면 인천의 인구는 약 8배 정도, 8배 정도, 근사치로 약 8배 정도, 자, 늘어난 겁니다. 그러면 서울보다는 인천이 인구 증가율이 더 높죠. 그러면 기억은 틀린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잘 아셔야 될 게, 인구 증가율은 기준 연도에서 후대 연도까지, 자, 몇 배 증가했냐 라는 것이고요. 자, 실제 증가한 인구수는 인천보단 서울이 많죠. 왜냐하면 서울이 750만 명이 증가했으니까. 그런데 증가한 인구수를 물어본 게 아니고 인구 증가율을 물어봤기 때문에 정확하게 잘 따져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은 틀렸고요. 자, 니은에 1960년 대비 2010년에 10대 도시에 포함된 도시수는 영남권은 증가하였고 호남권은 감소하였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잠깐만요. 자, 지우개로 해야 되는데 형광펜이 나와버렸어요. 죄송합니다. 자, 먼저 영남권의 도시가 증가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1960년대 영남권의 도시가 여기 보면 부산, 그리고 대구, 그리고 또 하나 있는 게 여기 마산, 이렇게 3개가 있었어요. 그래서 영남권은 3개였다가, 자, 지금은 몇 개가 됐냐면, 자, 부산, 대구, 그리고 울산, 창원까지 4개가 됐어요. 그래서 영남권은 증가했다. 맞는 거죠. 자, 그리고 호남권은 감소했는지 보겠습니다. 자, 호남권은 광주 하나 있었고요. 그리고 전주 있었고 목포가 있었는데 2010년에는 이 중에서 광주 하나가 남아 있어요. 그러면 감소한 게 맞죠. 그래서 니은 맞습니다. 자, 디귿을 볼게요. 자, 1985년 대비 2010년에 1위 도시와 2위 도시 간 인구 규모 격차는 커졌다. 자, 서울, 부산만 보면 됩니다. 자, 서울은 85년에 비해 2010년에 인구가 증가했어요. 하지만 부산은 85년에 비해 2010년에 인구가 감소했어요. 그러면 두 도시 간의 인구 규모 차이는 커진 거죠. 그러면 디귿 맞습니다. 자, 리을 볼게요. 1985년 대비 2010년에 6대 도시 중 인구가 감소한 도시는 대구와 광주다. 자, 대구와 광주가 인구는 지금 여기잖아요. 자, 대구 인구수가 85년 200만에서
2010년 약 250만까지 증가했어요. 자, 광주도 마찬가지입니다. 100만 명이 안 됐다가 150만 명이 됐잖아. 두 도시가 순위는 역전이 돼서 순위는 떨어졌지만 순위는 하락했지만 인구가 감소한 건 아니죠. 두 도시가 인구는 오히려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리을 틀렸죠. 정답은 니은티가 3번입니다. 자, 우리 다음 페이지로 가서 9번 문제를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나라 인구 규모별 도시 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도시 개수의 변화를 나타낸 겁니다. 자,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골라볼게요. 자, 찾아야 될 게 20만 명 미만, 20에서 50만 명 미만, 50에서 100만, 그리고 100만 명 이상 도시군 중에 하나를 찾는데, 자, 이 중에서 가장 개수가 적은 게 큰 대도시잖아요. 그래서 현재 자, 2017년 기준 전국 10개 도시밖에 없는 이 A가 자, 100만 이상 자, 도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옛날부터 지금까지 개수가 가장 많은 이 D가 인구 자체가 적은 소도시가 되겠죠. 그래서 20만 미만 도시가 D. 자, 이렇게 따지고 봤을 때, 자, 두 번째로 개수가 적은 B가 50에서 자, 100만 도시. 그럼 남는 C가 20에서 50만. 자, 도시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도시 개수는 대도시로 갈수록 작아지고 소도시로 갈수록 많아지는 거. 자, 요거를 기억하시고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자, 기억을 볼게요. 2017년 B에 속한 도시가 가장 많은 권역은 영남권이다. 자, 50에서 100만 권역에 해당되는 도시가 가장 많은 권역은 수도권이죠. 자, 수도권의 위성 도시들 중에 50에서 100만 이상, 50에서 100만 정도의 도시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영남권은 딱 두 개가 있다고 우리가 배웠죠. 자, 김해하고 포항 딱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 틀렸고요. 자, 니은에 A 도시들은 C 도시보다 배후 지역의 평균 범위가 넓다. 도시에 그 영향을 미치는 범위, 이게 배후 지역의 평균 범위죠. 당연히 대도시 A가 넓습니다. 자, 니은 맞고요. 자, 디귿에 A 도시들의 총 인구는 D 도시들의 총 인구보다 많다. 자, A 도시들의 총 인구 100만 이상 도시 중에 서울만 잡아도 1000만 명이야. 맞지? 서울만. 자, 그런데 D 도시들의 총 인구는 최대로 계산해 봐도 자, 개수가 D 도시는 현재 33개가 있잖아. 근데 얘네들의 최대치 20만 명으로 잡더라도 66만 명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A 도시들의 총 인구가 660만 명밖에 안 됩니다. 맞죠? D 도시들의 총 인구의 최대값이 660만이야. 그런데 A 도시들 중에 서울만 나와도 D 도시 최대치를 이겨버려요. 맞죠? 그래서 당연히 A 도시들의 총 인구가 D 도시들의 총 인구보다 당연히 많습니다. 그러면 정답은 니은디가 3번이 되는 거고요. 자, 리그레 D 도시들은 B 도시보다 도시간 평균 거리가 뭐있다? 소도시끼리는 거리가 가깝잖아요. 맞죠? 그래서 D 도시가 평균 거리가 더 가까워야 자, 되겠죠. 그러면 정답은 니은디가 3번입니다. 자, 10번으로 갈게요. 자, 이것도 비슷한 문제고요. 자, 왼쪽의 그래프는 도시 수 비중 변화, 수고요. 자, 오른쪽은 도시 인구 비중 변화입니다. 자, 수는 대도시가 적고 소도시가 많고요. 자, 인구는 대도시가 소도시보다 더 많겠죠. 그래서 그걸로 우리가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 A를 보시면 수는 적은데 인구는 되게 많아. 그러면 이게 한 도시당 가지고 있는 인구수가 많은 대도시라는 거죠. 그래서 A가 대도시고 여기서 A가 대도시고 자, 상대적으로 D 같으면 수는 적은데 수는 제일 많지 맞지? 수 비중은 제일 높은데 인구가 제일 적잖아. 그러니까 한 도시가 가지고 있는 인구수가 적다는 거야. 그래서 D로 갈수록 소도시다. 그래서 A가 대도시, 그 다음에 B, C, D로 갈수록 소도시다 라는 걸 통해서 우리가 인구 규모별로 A, B, C, D를 연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A가 제일 대도시니까 100만 명 이상 도시, 100만 이상 도시. 자, B가 그럼 50에서 100만. 자, C가 20에서 50만. 그리고 D가 이제 20만 미만. 자, 이렇게 찾아주십니다. 자, 기억을 볼게요. A는 100만 이상, D는 20만 명 미만. 자, 맞는 설명이고요. 자, 니은에 100만 명 이상 도시군의 도시 인구 비중은 감소했다. 자, 100만 명 이상 도시군이니까 지금 A를 보셔야 되는데 인구 비중을 보니까 A의 인구 비중이 60% 이상이었다가 60% 미만으로 감소를 했죠. 그래서 감소하였다. 자, 니은 맞습니다.
자, 디귿은 20만 명 미만 도시구는 D를 보셔야 되는데요. 도시수 비중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 D의 도시수 비중이 과거에는 한 70%였다가 지금 40%로 줄어들었죠. 증가하지 않고 오히려 감소했습니다. 자, 틀렸고요. 자, 리을의 도시인구 비중 증가폭은 C 도시군이 가장 크다. 자, 도시인구 비중이니까 이쪽을 보셔야 되는데요. A는 일단 감소를 했고요. 자, D도 감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B, C 중에 답이 나오는데 B는 요렇게 증가했고 C는 요렇게 증가했어. 그러니까 증가한 게 여기 C가 더 크죠. 그래서 리을도 맞는 설명. 정답은 기억, 니은, 리을. 4번이 되는 거죠. 자, 11번으로 갑니다. 자, 인구 규모에 따른 권역별 도시 분포고 수도권, 영남권, 충청권, 호남권을 자, 골라야 됩니다. 여기서 나와 있는 건 여기 개니까 도시 개수입니다. 개수. 자, 그러면 여기서 다가 100만 이상 도시가 5개가 있고 전체적으로 도시 수가 많죠. 그러면 이 다가 수도권이 되고요. 자, 그리고 100만 이상 도시가 4개가 있으면서 또 도시 수가 많은 가가 영남권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수도권, 영남권만 확실하면 답 고르는데 이 문제는 지장은 없습니다. 자, 먼저 기억에 가의 100만 명 이상 도시들은 모두 광역시라고 했는데 가의 100만 명 이상 도시들 한번 써볼게요. 영남권의 100만 명 이상 도시들 하면 부산, 대구, 울산, 창원 요 4도시인데 이 중에서 창원이 광역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기억이 틀렸습니다. 부산, 대구, 울산만 광역시고요. 자, 니은에 다는 가보다 지역 내 총생산이 많다. 지역 내 총생산은 인구가 많은 수도권이 전체 권역에서 무조건 1등이죠. 그래서 다가 더 많다 하는 니은의 설명 맞습니다. 자, 그리고 도시거주 인구 비율은 수도권이 모든 권역에서 가장 높죠. 우리가 나를 찾지 않았지만 디귿은 맞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정답은 3번이고요. 자, 리을 같으면 가가 영남권이고 그리고 다가 수도권. 가, 다만 해도 틀렸죠. 자, 그래서 리을 틀렸고 정답은 3번입니다. 자, 공부하는 차원에서 나를 찾아보면 나라의 결정적인 차이는 두 권역 모두 충청, 호남 모두 100만 이상 도시는 하나씩 가지고 있죠. 대전과 그리고 광주 이렇게 하나씩 가지고 있지만 50만 명 이상 도시가 2개가 있는 이 권역이 충청권이죠. 그래서 충청 같으면 청주와 천안 2개의 50만 명 이상 도시를 가지고 있다면 호남 같으면 1개의 50만 명 이상 도시를 가지고 있죠. 전주입니다. 그래서 전주를 쓰지 말고 이거 호남을 써야지. 그래도 나는 호남 거. 그래서 50에서 100만 명 미만의 도시 개수를 가지고 호남, 충청까지도 고를 수는 있습니다. 자, 정답은 3번이었고요. 자, 12번으로 갈게요. 자, 지금 제시된 게 인구 규모에 따른 도시 및 군 지역의 인구 비율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찾아야 될 권역이 수도권, 영남권, 호남권인데요. 자, 여기서 가장 결정적인 힌트는 뭐냐면 이제 군 지역군입니다. 자, 군 지역군 비율이 낮을수록 도시 인구 비율은 높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자, 이 중에서 도시 인구 비율이 가장 높은 권역은 여기죠. 다죠. 군 지역군 비율이 매우 떨어지니까. 그럼 이 다가 수도권이란 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군 지역군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이 상대적으로 도시 인구 비율이 좀 떨어지는 곳이죠. 이 나를 우리가 찾을 수가 있겠고요. 이 나는 호남권. 자, 그리고 가는 영남권 이렇게 찾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자, 도시 인구 비율 혹은 자, 도시화율은 군 지역군의 비율과 정반대다. 라는 거. 자, 군 지역군 비율은 여기서 촌락 인구 비율로 생각해서 문제를 푸셔도 되는 거죠. 맞지? 자, 그러면 1번을 바로 볼게요. 자, 가에서는 우리나라 최상위 계층 도시는 서울인데 이 서울은 다 수도권에 있어야 되니까 틀렸고요. 자, 2번에 나의 기억은 광역시이다. 호남에 100만 이상 도시가 딱 하나 있죠. 그 도시는 광주. 그러면 기억은 광역시이다. 광주 광역시니까 2번이 정답입니다. 3번의 총인구는 당연히 수도권 제일 많고 두 번째가 영남이 되기 때문에 가가 나보다 호남공보다 많아야 됩니다. 자, 3번 틀렸고요. 그리고 도시화율은 촌락 인구 비율이
반대로 촌락 인구 비율을 반대로 하면 도시화율이 나온다 했습니다. 그럼 나다 중에는 다가 도시화율이 높은 거고요. 그리고 호남권과 수도권 나다는 행정구의 경계가 맞닿아 있진 않죠. 자,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자, 13번으로 갈게요. 자, 수도권과 영남권의 도시 및 비도시 지역의 인구 변화. 이에 대한 설명 옳은 걸 골라보겠습니다. 자, 먼저 수도권과 영남권의 1, 2위 도시를 쓰고 출발할게요. 자, 수도권의 1위 도시는 서울, 2위 도시는 인천입니다. 자, 그리고 영남권의 1위 도시는 부산, 2위 도시는 대구라는 걸 우리가 다 알고 있을 거예요. 자, 선택지를 보겠습니다. 자, 인구 증가율은 대구가 인천보다 높다고 했는데, 자, 두 권역 다 2위 도시를 비교하라는 거죠. 자, 인천은 여기서 이렇게, 대구는 여기서 이렇게. 그러니까 과거에는 대구가 인구가 많았지만 지금은 인천이 많죠. 그러면 인구 증가율은 누가 더 높아야 된다? 작았다가 많아진 인천이 인구 증가율이 더 높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기억 틀렸습니다. 자, 니은에 두 권역 모두 기타 도시 인구 비중이 증가했다. 요거는 시력 테스트죠. 기타 도시 여기 까만색인데 수도권 요만큼에서 와 엄청 증가했고요. 자, 영남권도 엄청 증가했습니다. 자, 둘 다 엄청 증가했다. 자, 니은 맞는 설명. 자, 디귿에 두 권역 간 도시화율 차이는 1970년이 2010년보다 작다라고 했네요. 자, 여기서 비도시 지역만 빼면 도시화율이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현재로 볼게요. 현재 수도권에 전체에서 비도시 지역 빼면 거의 98% 99% 될 것 같고요. 자, 영남권도 보면 전체에서 비도시 지역만 빼면 이제 90% 넘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얼마 차이 안 나는데 과거에는 수도권이 자, 여기에서 요거 빼면 요 정도 비중을 빼면 한 60, 70% 됐었고 영남권 같으면 전체 인구에서 비도시 지역 빼면 한 40%, 30%, 30에서 40% 정도 되죠. 그러니까 과거의 차이가 훨씬 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두 권역 간 도시화율 차이는 70년이 더 큰 거죠. 2010년보다. 그러면 디귿 틀렸습니다. 자, 리을에 두 시기 모두 수도권은 영남권보다 1위 도시의 인구 비중이 높다. 자, 두 권역 모두 두 시기, 자, 서울의 인구 비중을 보세요. 자, 수도권에서 서울의 인구 비중 절반 넘고요. 현재는 한 40% 되는 것 같은데 영남권은 그래봤자 한 20%, 여기도 한 20% 이렇게밖에 안 되죠. 그래서 1위 도시의 인구 비중은 수도권이 더 높다. 맞죠? 그러면 정답은 니은리가 4번입니다. 자, 14번 문제로 갈게요. 가다 권역별 인구 상위 3개 도시의 인구 규모를 상대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자, 권역별 인구 상위 3개 도시의 인구 규모를 상대적으로 나타낸 거고요. 찾아야 될 권역은 수도권, 영남권, 충청권 중에서 골라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절대 인구수가 나오지 않고 1위 도시에 대한 나머지 도시 인구를 상대값으로 매긴 그래프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인구 규모는 각 권역별 최대 도시의 인구를 100으로 했을 때의 상대값이라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자, 잘 봐봐. 자, 먼저 수도권이에요. 수도권. 자, 수도권 1위 도시 서울이죠. 자, 2위 도시는 인천입니다. 자, 그러면 서울의 인구가 자, 대략 한 960에서 70만 정도 되는데 그냥 반올림해서 1000만 명이라 그렇게. 자, 인천의 인구가 대략 290만인데 반올림해서 300만이라 그렇게. 야, 그러면 만약에 요 그래프에서 각 권역 최대 도시의 인구를 100으로 했을 때의 상대값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서울의 1000만 명을 100으로 환산하는 거야. 그러면 인천의 값은 30이 나와야 되는 거죠. 맞죠? 1위 도시는 100, 2위 도시는 30 이렇게 그려져야 됩니다. 수도권은. 자, 그리고 영남권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게요. 자, 영남권의 1위 도시 부산이죠. 2위 도시 대구입니다. 자, 부산 인구가 한 330만. 자, 대구 인구가 240만 정도 돼요. 그러면 부산의 인구 330만을 100으로 했을 때 대구의 인구 240만은 한 70 정도. 이렇게 잡히겠네요. 맞죠? 한 70 정도. 자, 그리고 충청도 한번 해봐. 충청권. 자, 충청권 1위 도시 대전. 2위 도시가 청주잖아요. 자, 대전의 인구가 한 150만. 청주 인구가 한 85만 정도가 되잖아요. 그러면 대전의 150만을 100으로 뒀을 때 85만에 해당되는 숫자는 한 50에서 한 60 정도, 대략 한 60 정도
잡힐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다를 보겠습니다. 자, 다 같으면 1위 도시의 인구를 100으로 했을 때 2위 도시의 인구가 30밖에 안 됩니다. 이게 차이가 많이 나는 데가 수도권이었잖아. 100과 30 맞죠? 그래서 다가 수도권. 그렇게 고를 수 있는 거야. 자, 그리고 나중에 가가 상대적으로 1위 도시와 2위 도시의 상대적인 인구 규모 차이가 조금 적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가 영남권이 되겠죠. 자, 그러면 남는 나가 충청권. 자, 이렇게 고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선택지를 풀어볼게요. 나 권역의 인구 규모 2위 도시는 광역시이다. 나 권역의 인구 규모 2위 도시. 충청의 2위 도시는 청주였죠. 자, 청주는 광역시가 아니기 때문에 자, 1번 틀렸고, 자, 2번에 가 권역은 나 권역보다 총인구가 많다. 총인구는 수도권이 가장 많고 2등이 영남권이니까 충청권보다는 영남권이 인구가 많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고요. 자, 그리고 3번에 영남과 수도권이 행정 경계가 맞닿아 있진 않죠. 자, 3번 틀렸고, 4번에 나 권역 충청은 나 권역 수도권보다 지역 내 총생산은 인구가 많은 수도권이 가장 많죠. 4번 틀렸습니다. 자, 5번에 가가 영남, 그리고 나가 충청이고, 그리고 다가 수도권이죠. 자, 그래서 5번도 틀렸습니다. 자, 정답은 2번입니다. 자, 15번 문제로 갈게요. 자, 우리나라 인구 규모 4대 도시의 인구 비중과 도시 간 인구 이동을 나타낸 것이다. 자, 이에 대한 오늘 설명. 4대 도시이기 때문에 서울, 부산, 인천, 대구 중에 고르는데 대구는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서울, 부산, 인천 중에서 고르시면 되죠. 먼저 A, B, C를 해볼게요. A는 인구가 제일 많으니까 당연히 서울. 자, 인구 비중이 두 번째로 높은 B가 2위 도시 부산. 자, 그러면 남는 C는 인천. 자, A, B, C는 쉽게 고릅니다. 자, 오른쪽에 4대 도시 간 인구 이동을 잘 보셔야 되는데요. 자, 여기서 우리 도시 간 상호작용의 법칙 공부할 때 도시들의 인구가 많으면, 자, 상호작용하는 두 도시의 인구 규모가 크면 상호작용이 많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서울, 부산, 인천 세 도시 중에 서울의 인구 이동량이 압도적으로 많아야 돼요. 왜냐하면 서울은 나머지 도시들과 비교했을 때 인구수가 월등히 많잖아요. 그래서 기역이 무조건 서울입니다. 자, 기역과 지금 연결되는 화살표의 숫자들, 이 숫자들이 다 커요. 맞죠? 나머지 숫자들보다. 그래서 인구 이동량 자체가 가장 많은 기역 도시가 일단 서울이고요. 자, 니은하고 디귿을 잘 고르셔야 되는데 이때 우리가 대구를 써먹으셔야 됩니다. 자, 대구랑 상호작용이 상대적으로 많을 수 있는 곳이 지금 디귿이죠. 자, 그렇다면 대구랑 거리가 가까우면서 인구도 많은 부산이 인천보다는 대구와 상호작용이 많겠죠. 그래서 디귿을 부산으로 잡고 니은을 인천으로 잡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대구를 활용해서 문제를 푸셔야 우리가 옳은 방법이고요. 여기서 서울을 가지고 문제를 풀 것 같으면 이렇게 푸셔야 돼요. 자, 기역하고 니은의 상호작용이 기역하고 디귿, 서울과 디귿의 상호작용보다 많죠. 자, 만약에 우리가 인구수로만 생각했다면 니은을 부산으로 찾게 되는 실수를 범할 수도 있습니다. 또, 자, 거리가 가깝다고 해서 인천을 니은으로 무조건 고르셔도 안 돼요. 그러면, 자, 인구만 생각했을 때는 니은이 부산, 거리만 생각했을 때는 니은이 인천이거든. 그래서 이거 자체를, 자, 거리와 인구를 가지고, 자, 대구를 고려하지 않고 서울과의 상호작용 양만 가지고 인천, 부산을 고르는 건 50대 50으로 찍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자, 이때는 이걸 활용하셔야 됩니다. 요 숫자들을 보셔야 돼요. 서울과 상호작용하는 요 숫자들. 자, 기역하고 니은을 보시면 이 숫자가 커요, 지금. 기역에서 니은으로 가는. 서울에서 니은 도시로 가는 게 크고요. 자, 디귿은 서울에서 디귿 도시로 가는 것보다 디귿 도시에서 서울로 오는 게 규모가 더 큽니다. 자, 그러면 서울에서 인구가 빠져나갈 수 있는 곳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자, 최근에는 이제 교외화가 많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서울의 인구가 주변으로 많이 빠져나가죠. 그렇다면 경기도 위성도시나 인천 쪽으로 빠져나가지 멀리 부산까지 가기는 쉽지 않다는 거죠. 오히려 부산이나 대구 같은 지방의 도시들은 서울로 유입이 더 많습니다. 자, 그래서 니은은 인천으로 고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그 방법을 적용하셔도 괜찮고, 아니면 아예 대구랑 상호작용으로 문제를 푸시는 게
더 쉬운 방법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대구와 상호작용은 무조건 인천보다 부산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산이 인구도 많고 그리고 대구와의 거리도 가깝기 때문인 거죠. 자, 그러면 우리 선택지 풀어보겠습니다. 자, 두 해 모두 자 종주도시화 현상이 나타난다. 둘 다 지금 인구 비중이 2배 이상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종주도시화 현상 계속 있고요. 그리고 A가 서울이니까 기억 맞고, 자 C가 인천이니까 니은 요것도 맞죠. 그래서 니은 맞고, 자 디귿에 부산은 대구와의 인구 이동에서 전입이 전출보다 많다. 자 대구에서 부산으로 가는 게 부산으로의 전입은 요거 4,860, 부산에서 대구로 빠져나가는 게 4,616입니다. 그러면 부산은 대구와의 인구 이동에서 전입이 전출보다 많다 하는 디귿의 설명도 맞죠. 자 리을에 4대 도시 간 인구 이동 양을 보면 가장 많은 도시가 당연히 서울이고요. 자 두 번째로 많은 도시가 인천입니다. 그 다음 부산이죠. 그 다음 대구 요 순서인데 실제 도시 인구 규모는 그렇지 않잖아요. 맞죠? 도시 인구 규모는 서울, 부산, 인천, 자 대구 순이잖아. 그렇지? 그래서 리을은 틀린 거죠. 자 정답은 4번입니다. 자 마지막 16번 문제입니다. 자 강남 고속터미널의 호남선 운행 현황이다. 자 이걸 가지고 우리가 어느 도시가 서울과의 상호작용이 많다는 건 파악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A 도시가 배차 간격이 5분에서 10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여기가 호남에서는 자 서울과의 상호작용이 가장 많은 도시다라는 거죠. 그럼 이 도시가 호남에서는 가장 대도시 광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뭐 광주라고 직접적으로 묻진 않으니까 우리가 선택지를 보면서 하나씩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A하고 C 중에 누가 저차계층의 중심지일까? 저차계층의 중심지라는 건 누가 더 소도시냐는 거죠. 자 A하고 C를 비교해보면 거리는 A가 더 멀지만 A가 서울과의 배차 간격이 더 짧아요. 그러면 배차 간격이 짧다는 건 상호작용 고속버스 운행 횟수가 더 많다는 얘기니까 A가 더 대도시고 C가 더 소도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기억은 틀린 겁니다. 그렇죠? A가 더 대도시이기 때문에 A가 더 고차 중심지가 돼야 되는 거죠. 자, 니은을 볼게요. 자, C는 D보다 중심지 기능이 다양할 것이다. 자, D는 하루에 6번밖에 서울과 고속버스가 운행하지 않고 C는 그래도 30에서 40분 배차 간격을 두고 버스가 다니기 때문에 C가 더 중심지 기능이 더 다양하다 하는 니은의 설명은 맞습니다. 자, 디귿에 D는 B보다 도시 규모가 작을 것이다. 당연히 맞죠. D는 하루에 6번밖에 운행 안 하는데 B는 그래도 1시간에 한 번씩 간단 말이야. 그래서 디귿 맞는 설명. 자, 리을에 E는 C보다 서울과의 고속버스 이용객이 많을 것이다. E는 하루에 5번밖에 운행하지 않지만 C는 그래도 3, 40분에 한 대씩 있다면 C가 더 서울과의 고속버스 이용객이 더 많겠죠. 그러면 리을 틀렸고요. 저 정답은 니은 D가 3번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4-1단원 촌락의 변화와 도시체계 단원의 문제 16개를 함께 풀어봤습니다. 자, 그래프를 이렇게 분석하고 해석해야 되는 자,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느끼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요. 자, 선생님 풀이 영상이 많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라도 질문 있는 친구들은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잘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안녕.